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미수자 특강 6번째 강의의 제3차 시가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제 불교 미술의 시작인 아쇼카 왕의 석주 조각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에서의 불상 양식, 특히 그 굽타 쿠션 시대와 굽타 시대의 불상 양식들에 대해서 지역적인 차이들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굽타 사르나트 양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양미술사 오늘 같이 수강하시는 학생들 혹시 있으시면 동양미술사의 제3차 시와 강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4차 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여기에서는 오늘 좀 강의 양도 긴데다가 4차 시까지 있어서 좀 양이 진짜로 많은데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르나트 불상 양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시의 동남아와의 관계를 이번 주에 맞춰야 다음 주부터 이제 베트남을 비롯한 각 나라별 세계문화유산과 특징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는 좀 무리를 해서 4차 시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온라인 동영상 수업 시간의 설정은 이번 강의가 1차 시부터 3차 시까지 전부 다 1시간씩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한 30분씩 정도로만 설정을 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에서 아유강이라고 알려진 이 아쇼카라고 하는 왕은 기원전 3세기의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발샬리에 있는 아쇼카탑의 석주를 보면은요, 이 석주에 이제 기록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윗부분에는 이제 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물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기둥 맨 위에 지금 연꽃 모양의 이렇게 생긴 주두를 놓고요. 주두를 놓고 주두 위에 이제 동물 장식을 넣는데 이 동물 장식 이 이제 아쇼카의 상징이자 또는 이제 불법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표현된 거는 사자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사르나트나 이런 데서는 사자가 4마리가 한 석주에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 코끼리, 그 다음에 황소, 코끼리, 그 다음에 황소 이런 동물들이 이제 돼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석주의 양식 같은 경우에는 근동 지역 미술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보신 바이샬리의 석주, 기원전 3세기의 인도 석주를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사자의 형태는 오히려 기원전 2000년에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자보다 양식적으로도 형식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양식적으로도 상당히 영향관계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건 오히려 돌 다루는 조각 솜씨가 뛰어나서 이 부분이 완전히 환조로 처리가 된 데 비해서 이 인도 쪽의 조각은 완전한 환조가 아니라 이 아랫부분은 막혀 있는 이렇게 입체 부조 같은 형태로 만든 점으로 봐서요. 아직 돌을 다루는 솜씨가 이렇게 많이 뛰어난 양식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걸 아는데요. 기원전 3세기에 이 돌 조각들 만드는 것이 이제 시대가 넘어가서 한 굽타 시대, 서기 5세기 정도 AD 5세기 정도가 되면은 굽타 시대 정도가 되면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조각들을 돌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석조 조각의 양식적 발전 또는 기술적 발전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람프루바에서 출토된 아쇼카 석주인데 밑에 있는 부분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팔매트 문양이라고 해가지고 서역에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서 이제 온 양식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소는 혹 달린 소죠. 이거 이제 왜 쉬바의 난디 같은 소도 이렇게 생긴 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가 이제 황소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쇼카 석주에 나오는 황소의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란이에요. 이란의 페르세폴리에서 출토된 황소주두에서 보이는 양식들하고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다만 여기는 서 있고 인도식 소가 표현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지역의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발전했었던 미술 양식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주름 있는 이렇게 주름이 있는 꽃주름이 있는 이런 주두의 모습은 이렇게 아쇼카 석주의 아랫부분에서도 역시 보이고 있어서 근동 및 페르시아 미술의 영향이 보이고 있는 거죠. 시기는 페르세폴리에서 만들어진 건 기원전 한 6세기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쇼카 석주보다는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이 람프루바 출토 황소주두는 보기 드물게 아쇼카 석주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황소를 만들었고요. 아까 그 사자주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다리 부분이 이렇게 완전하게 뚫려가지고 입체로 표현되지 않고 있어서요. 조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조각 양식이 아직은 조금 덜 미발달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쇼카 석주에서 보이는 그 석주 주두의 동물 조각들은 현재 남아있는 불교 미술품들 중에서는 가장 올라가는 조형 예술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제 탑의 부조들, 불탑 부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캘커타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바루트 스투파의 난간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이제 그 탑 구조 얘기를 하면서 베디카 또는 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스투파가 있으면 주변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친다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토라나라고 하는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베디카가 있는데요. 이 바루토 스투파는 이미 19세기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서 지금 조각들만 이 난간하고 문의 조각들만 이제 박물관으로 옮겨져 있고요. 유적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둥의 좌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구멍에 이제 돌을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는데 요 둥근 그 장식들의 부처님의 생애 불전 부조하고요. 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본생 이라고 얘기해서 자타카라고 부르는 전생 이야기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바루트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바루트의 그 난간에 새겨진 부조를 보고 있는데요. 바루트 스투파의 이 부조는 지금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로 올라가서 현재 불교 조각품들 중에서는 가장 올라가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바루트 스투파의 그 부조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요. 여기 한 사람이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뭘 향해서? 사자를 향해서. 그 다음에 요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자 아니라 사슴이죠. 죄송해요. 이 사슴 강이 있는데 사슴이 사람을 구에서 나가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록본생이라고 해서 황금사슴 이야기인데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을 이 황금사슴이 구해주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여기 산다는 걸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살아서 도망간 다음에 그 왕한테 가서 거기에 황금 뿔사슴이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왕이 와가지고서는 황금 사슴을 잡으러 왔다가 이 황금 사슴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고 존경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황금 사슴은 덕을 베푸는 부처님의 전생, 석가모니의 전생이에요. 석가모니의 전생인데요. 이 전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왜 윤회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 윤회하는 세계관에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살고, 태어나서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이런다 그랬는데, 이 전생이 뭐냐 하면은, 고타마 시타르타로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들이 전생이에요. 현재 석가모니 부다의 전생은 본생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남아 있어요. 자타카 본생경이라고 해가지고 자타카가 본생경 경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동남아와 인도 쪽에 전해지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한역 경전이 없는 거는 아닌데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좀 나중에 만들어지고요.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빨리어라고 하는 남인도 언어로 쓰여진 경전이 이제 본생담 많이 남아 있는데 500여 개 정도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이전의 생애가 500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가 굉장히
많고 사람으로 태어난 얘기도 있고 동물로 태어난 얘기도 많은데 지금 여기 보시는 금록본생에서는 부처님이 옛날에 황금사슴으로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기는 대미우본생 마하카피 자타카 해서 마하카피 커다란 그 원숭이 왕이거든요. 이 원숭이 왕 이야기인데 여기도 보면은 원숭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이야기는 경전에 나온 얘기는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 겐지스강 강가에 이제 중류쯤에 이렇게 섬이 하나 있고 이 섬에 망고나무가 하나 큰 게 있었는데 이 망고나무가 워낙 크고 좋아서 여기에서만 살고 있는 원숭이 무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원숭이 무리의 왕으로 이 석가가 태어났었던 거죠, 옛날에. 이제 원숭이 왕으로 태어났는데 이 망고나무의 망고가 워낙 좋아서 이렇게 그 물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왕을 싫어하는 한 그 원숭이가 왕을 시기하고 항상 질투하는 그 원숭이가 이 망고를 하나 떨어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망고가 이렇게 떠나려 가서 멀그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왕비가 이거를 이제 구해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이제 하나를 더 해달라고 남편한테 하나를 더 구해달라고 남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 왕이 머나먼 나라의 왕이 이 망고를 구하려고 이렇게 와서 봤더니 강가에서 보니까 커다란 나무에 먹음직스러운 망고가 잔뜩 매달렸는데 원숭이도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를 하냐면 이제 저 원숭이들을 잡아서 원숭이 고기도 먹고 망고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사냥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있었던 원숭이 왕, 이 사람 원숭이 왕인데 이 원숭이 왕이 원래 석가의 전생이라 했잖아요. 보니까 잘못하면 무리가 다 죽게 생겨서 자기가 이제 끈을 구해 와가지고 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허리에 끈을 묶고서는 이렇게 강 건너편에 나무를 이제 연결을 했는데 연결을 해서 보니까 자기 허리에 묶은 만큼 끈이 모자라서 자기 몸을 받쳐야지 원숭이들이 도망을 가게 생긴 거예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를,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나무 사이에 끈을 묶었는데 자기 허리 묶은 것만큼 모자라는 끈이어서 자기가 이제 결국 나뭇가지를 잡고 자기 등을 밟고 원숭이들이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 왕을 밟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마지막에 원래 이 원숭이 왕을 질투하던 원숭이가 있다 했잖아요. 이 마지막에 가면서 이 원숭이가 이 왕의 허리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세게 밟아서 결국 강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왕이 이 원숭이를 갖다가 왕이 이제 이 떨어지는 원숭이를 갖다가 그 구해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고 이 원숭이 왕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왜 동료들을 위해서 그 동물인 너가 왜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을 했느냐 이랬더니 이 석가의 전생인 이 원숭이가 사람 왕한테 여러 가지 일을 가르치면서 그 왕으로서 해야 될 덕목 같은 것들도 이 왕한테 이제 가르치게 되니까 왕이 이제 원숭이 왕한테 가마를 받아서 망고를 따지 않고 그다음에 원숭이 잡지 않고 이제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옛날 이제 본생경 얘기는 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옛날 얘기들이 있는데 여하튼 다 어떤 얘기로 끝나냐면 석가는 항상 선업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석가를 질투하던 데바다타의 그 전생들 여기서는 질투하는 원숭이였는데 그 데바다타가 사촌이거든요. 그 석가의 사촌으로 태어났던 데바다타라고 하는 악인이 있는데 얘는 항상 악업을 쌓아요. 그래서 모든 얘기는 항상 선업을 쌓은 석가와 그 다음에 이제 악업을 쌓는 데바다타의 얘기 또는 선업을 쌓은 이 공덕들을 모은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서 이 본생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이 본생 얘기들을 하면서 우화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불법을 찾아서 선업을 쌓으면서 살라는 얘기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그 석가모니 붓다의 전생 얘기를 자타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자타카 이야기를 본생담, 그 다음에 자타카를 그린 것을 본생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있는 것이 다 이제 본생도를 표현한 부조들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주인공이 2번 이상씩 나와요. 여기도 황금사슴이 이렇게 2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원숭이 왕이 여기 한 번 있는데 요 밑에도 또 이야기를 듣는 왕이 2번 나오죠. 이게
다른 시간을, 자, 먼저 여기 보면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는 게 먼저 이야기 1번이고요. 1번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살 쏘는 사람이 2번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사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3번 왕과 황금사슴의 이야기. 특히 이제 이 사람을 구해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기 하느냐 해가지고 암사슴들을 내고 이제 황금사슴이 그 왕과 이야기를 하는 세 가지 장면이 한 그림 안에 표현이 되는 이시동도법. 다른 시간이 그 한 그림 안에 표현이 된 이시동도법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사용해서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 시기 인도의 불존부조들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이는 표현들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석가가 여기 한번 나오고요. 석가의 전세, 여기 석가의 전세이 2번 나와서 두 가지 장면이 하나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본생 이야기 말고 아까 석가의 생애를 그리는 것이 이제 부처의 생애, 불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불전을 불전을 그린 것을 불전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불전부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건 부다가 석가모니로 태어나서 시다르타로 태어났을 때 현생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 불전이 되겠습니다. 이 불전은 대부분 여러 가지 불교 경전의 불전들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로 초기에 많이 인용되는 경전들은 랄리타 비스타라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랄리타 비스타라는 나중에 보면 동남아시아 불교 미술에서도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랄리타 비스타라는 한역된 경전 이름이 불설보요경 또는 보요경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본기경, 본기경 이렇게도 번역이 돼서요. 보요경이나 본기경이라는 이름으로 한역 경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처의 생애를 기록한 경전들이에요. 근데 주로 한역 경전보다는 이 산스크리트어본의 인도하고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 랄리타 비스타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본의 내용들하고 관련된 게 많습니다. 한역 경전들은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애에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도해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루트 스투파에서 하나 보이는 것이 기원정사의 보시도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이 기원정사라고 하는 그 사찰을 갖다가 어떤 부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기증하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원래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기증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안 팔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땅의 넓이만큼 금을 깔아 가지고서는 기원정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땅에 금을 파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는 공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처음에 장자가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주인공이 한 서너 번 정도 나오면서 이야기들이 한 화면 안에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내용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바루트나 산치 같은 경우에는 명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 바루트 스투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뭐 약시나 약샤,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왕 또는 대바로 보는 이런 존재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여기 이제 코끼리가 보이죠? 코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코끼리를 모는 사람들이 쓰는 갈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사릴기가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사릴기를 공양해서 끌고 가는 왕일 거라고 봐요. 이 왕은 라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세의 왕이 있고요. 하늘의 왕은 데바라고 해서 천신 또는 천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게 이제 인드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라자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요상, 이거는 왜 나무를 부여잡고 있는 여자가 보이죠? 여기 보면 여성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나무를 잡고 있는 이 이상은 나무의 정령이라고 알려진 약시라고 하는 존재예요. 인도에는 이 약시나 약샤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남성신을 약샤라고 하고 여성신을 약시라고 하는데요. 이 신들은 정령, 스피릿이라고 보통 영어에서 번역을 하고요. 나무나 땅에 깃들어진 토지신 내지는 뭐 이렇게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약시나 약샤가 탑 주변을 수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아니라 지난 시간에 봤던 마야 부인의 아기를 낳는 장면, 부다의 탄생 장면에 보면 항상 이렇게 나무를 잡고 이렇게 여기 옆구리에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야 부인의 탄생
그 마야 부인의 붓다의 탄생 장면에 나오는 마야 부인의 그 형태는 이 전통적으로 나오는 약시의 도상을 차용해서 불교적으로 이 마야 부인으로 바꾸어서 변환해서 그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인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탑은 산치대탑, 산치스투파라고 부르는 이 탑인데요. 이 산치스투파는 현재의 모습은 물론 복원을 한 거긴 하지만 원래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기에 이제 안에를 발굴해 봤는데 이미 내부에는 도굴이 돼서 상위장원군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여기는 토라나 부근에서만 조각이 나오고요. 난간 부분은 조각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난간 있고 안에 평도 있고 그 다음에 야슈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라라고 하는 그 보게가 이제 올려져 있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여기 보시면 토라나의 조각의 방형으로 된 부분에 이렇게 불전이나 아니면 그 본생 같은 것들 또는 이렇게 탑을 공양하는 장면들을 갖다 이렇게 새기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 부분에 보시면 코끼리하고 그 왜 아까 보셨던 아쇼카 석주 같은 데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코끼리 모양의 주두 같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끼리 여러 마리가 이제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약샤가 이제 문의 양쪽에 지금 여기는 없어졌지만 약샤가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그 문을 수호하는 그 형태가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있는 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삼보표라고 해가지고 불교의 삼보를 상징하는 표상인데요. 여기 이제 가장 이른 예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대미호 본생이 아니라 이거는 저 부처의 생애 중에 하나인 원우복밀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거는 붓다가 생전에 그 세 명의 그 외교도 형제를 갖다가 외도 형제를 이제 교화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보였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표현이 된 것이 아마 부처가 걸어간 게 이렇게 꽃으로 표현이 됐고요. 부처가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이제 외도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부처 생애의 그 외도 교화 장면, 물 위를 걷는 그 기적 장면을 표현한 그 불전 장면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이 산치스투파 시대까지만 해도 다 그 무불상 시대이기 때문에 불상 대신 무불상 시대라서 그 불상 대신 보기수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보면 이제 보기수하고 연꽃하고 뭐 이런 것으로서 이제 부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치스투파 조각은 역시 무불상 시대의 불상 상징물로서 이제 법륜이라든지 보리수, 그 다음에 불쪽, 그 다음에 삼보표 이런 것들이 쓰였는데요. 법륜은 여기 보면은 법륜이 이렇게 걸려져 있죠. 나중에 동남아 미술 같은 데 보시면 태국에서 이렇게 법륜을 갖다 숭앙하는 모습들을 드바라바티 시대에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예들이 이제 산치에서 일단 좀 처음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보리수, 법륜, 보리수, 그 다음에 여기 불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보표라고 생긴 거는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삼지창처럼 생긴 시바의 삼지창처럼 생긴 뿔 모양의 형태에다가 연꽃 모양하고요. 요거 슬리바스타라고 하는 요 모양 세 개가 결합이 돼서 삼보표를 상징하는데 이 삼보표는 요 세 개가 합쳐져서 불법승 을 상징한다고 알려진 문양이에요. 인도에서는 요 문양이 가끔 나오니까 이제 아시면 이런 게 삼보를 상징한 것이다 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고요. 이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정도 아쇼카 시대 이후로 불교가 이제 전래되기 시작을 해서 초기에는 간다라 지역으로 전래되고 동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남방 지역이나 아니면 또 중앙아시아 일대로 불교가 전래되기 시작을 했지만 기원전 한 3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이 시기에 불교 미술이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산치나 바루투처럼 탑을 중심으로 하고요. 탑에 있는 조각에 무불상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에는 아직 불상이라고 하는 게 전래되지 않습니다. 불상 전래가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불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는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 정도, 기원 후 1에서 2세기 정도의 두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파키스탄 지역이라고 하는 간다라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이 동인도 지역이 아니라 여기 중인도에 있는 그 마투라와 간두라 두 지역에서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1세기에서 2세기 정도에. 특히 이제 이 간다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간다라 지역은 일찍부터 여기가 그 서양의 알렉산더 대제가 이 간다라 지역까지 이제 와서, 여기 그리스인들이 기원전 4세기부터 이 간다라 지역에는 그 그리스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조각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간다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투라 지역은 아주 전형적인 그 인도 문화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인도에 왜 약시나 약샤를 만들던 상처럼 만들어서 아주 인도적인 인도인의 토속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만들어지는 1세기에서 2세기는 정치적으로는요, 쿠시안 시대가 되는데, 이 쿠시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월지라고 중국에서는 표현을 했고요. 월시라고 쓰긴 하지만, 월시라고 쓰고 월지라고 읽습니다. 이 월지족이 이제 그 쿠시안 왕조를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쿠시안 왕조의 수도는 처음에는 이제 북쪽에 있다가 점점 내려와서 마투라 지역까지 이제 쿠시안이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월지족은 중국의 원래 변방에 있었던 지역인데, 부족인데, 유목민족인데, 그 흉노가 강성해지면서 흉노가 점점 쫓아내면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알려지는 유목민족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 쿠시안족이 이제 쿠시안의 성격이 어떠냐, 월지 쿠시안 이제 같은 그 한자로는 월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알려져 있기는 산스크리트나 이런 데 쿠시안이라고 나오는데, 이 쿠시안 왕조 시대에 불상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이 시기에 이제 불교 문화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간다라 지역의 다르마라지카 스투파를 보시고 있고요. 스투파 주변에 이제 여러 개의 그 사원들이, 승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방형 구조로 된 이런 방들, 특히 단독으로 된 방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승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스투파는 처음에는 동그란 스투파로만 시작을 하다가 주변에 보면 다시 네모난 방들이 나오죠. 이 네모난 방들은 나중에 불상을 갖다가 단독으로 넣어서 이 안에 전부 불상이 들어있었던 거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모난 기둥 요것들은 그 주변에 세워진 또 다른 작은 탑들인데, 이 탑들은 부처님의 탑이 중앙에 있으면 그 사원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나 사원의 봉헌자나 뭐 이런 사람들의 무덤도 이렇게 탑 형태로 많이 만들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구조들, 지금 탑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원과 승원 구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조들은 석굴에서도 보이지만, 이게 초기에 기원전 3세기에 그 북인도 지역의 사원에서도 이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벽돌을 이용해서 만든 예들이 많이 있죠. 간다라 지역에서는 그리스 문화 영향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고 있는 게 그리스의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던 픽시스라는 용기인데요. 이건 원래 화장품을 담는 화장 용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화장 용기의 형태가 그대로 살기의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요거가 탁실라에서 출토된 살기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메난드로스의 살기인데, 이건 현재 소장처가 불명하지만 여기 새겨진 카로슈티 문자의 명문으로 봐서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그리스 불교를 믿었던 그리스인 왕인데요. 이 메난드로스 왕이 이제 봉헌한 사리용기라고 하는 게 써 있고요.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정도로 추정을 해요. 이거는 지금 더 명문이 없으면은 그냥 그리스의 화장용기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형태의 돌을 사용해서 쓰는데, 요런 형태의 사리장엄구, 부처님의 사리를 담아서 그 탑에다 봉헌하는 사리용기들을 이렇게 그 그리스식으로 이제 만들었었던 예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이 사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전을 하면서 사리기들이 쿠시안 시대에 간다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동쪽에서 건너서 서쪽으로 왔다고 하는 이 쿠시안 왕조는 그 기원전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 후 한 2, 3세기 정도까지 크게 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왕 중에 하나가 비마 카드피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동전은 비마 카드피세스의 동전 금화고요. 금으로 만든 주화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상은 비마 카드피세스의 왕 초상 조각이에요. 아쉽게도 얼굴은 없어졌지만 몸은 이제 쿠션 시대의 왕이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다음에 사자 대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명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쿠션 제국의 범위가 박트리아와 간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마투라 지역까지 포함을 했었던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인도 지역까지 이제 쿠샨이 퍼져 있었는데, 이 쿠샨 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불상 같은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지금 보시고 있는 카니시카 왕인데, 카니시카 1세인데, 카니시카의 제위 연대는 기원 후 2세기 정도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면에는 카니시카 왕의 초상이, 그 다음에 뒷면에는 보도라고 하는, 지난번에 보도라고 쓴다 그랬죠? 이 보도라고 하는 명문을 가진 불상이 새겨진, 이게 동전의 앞면이고요. 동전의 뒷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상과 왕의 초상이 새겨진 금화를 카니시카가 만들어서 불교를 숭앙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카니시카 상도 현재 남아 있는데,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고 윗부분은 없어졌지만 칼을 잡은 형태와 칼집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부츠를 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프탄 같은 옷을 입었는데요. 이 유목민족 복장이죠. 그래서 이 유목민족 복장을 한 이렇게 치마 같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 고쟁이 같은 바지 입고, 그 다음에 부츠를 신은 이런 형태의 카니시카 상이 동전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상 조각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도라고 하는 명문이 나와서 이 시기에 이제 불상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2세기에 이제 확실하게 불상이 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동전들은 왕의 초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이름 써놓죠. 카니시카랑 이름을 써놓고, 뒤쪽에 보면은 이제 불다를 해놨는데, 아까 그 상에 보면은 광배와 두광, 광배 그런 걸 가진 불입상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어서요. 아마 이 시기에 불상이 확실히 만들어졌다는 게 동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뭐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불상이 새겨진 불상이 확인되는 가장 이른 예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다 사리장엄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리기에서. 왼쪽에 있는 비마란 제2탑 출토 금제사리기는 여기 보면은 불상을 중심으로 그리스의 아치 형태의 건물 사이에 금판으로 만들어진 금제사리기인데, 불상 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리장엄구의 표면을 장식하기 위해서 나온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리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리가 중요하니까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사리기를 만들면서 그 사리기의 불상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1세기에서 2세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카니시카 연간에 만들어진 샤지키데리 대탑, 이거 파키스탄이고요. 여기 비마라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 샤지키데리 대탑 오른쪽에 있는 이 상 같은 경우에는 불좌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2명의 봉헌자가 있는데 아마 범천과 제석천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은 함사라고 하는 새가, 전설상의 새가 이제 날아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아까 봤던 카니시카의 초상 조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카프탄하고 그 다음에 부츠를 신은 형태가 보여서 아마 왕의 초상 조각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요런 왕의 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관을 쓰고 이제 높은 관을 쓴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없어졌지만 하나는 칼을 잡고요. 하나는 손을 들어가지고 여기 꽃줄을 잡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들이 이제 쿠션 시대 초기에 불상과 그다음에 사리장엄구에 봉헌한 왕의 초상 조각들의 양식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양식들이 결국 불상의 제작에 왕의 후원과 함께 불상의 제작이 좀 더 발전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다라 지역의 사원들은 높은 그 산 위에 이렇게 승원 형태로 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방형의 기단이 남아 있는데 원래 스투파 있었던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감실들이 여러 개가 있고 여기도 감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승방이고요. 요 바깥에 있는 이런 감실들은요, 다 불상을 봉헌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기원 후 한 3, 4세기 정도 이후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탁티바이 사원인데요. 탁티바이 사원을 비롯해서 간다라 지역의 유적에서는 한 지역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그 불상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간다라의 불상들은 대부분 다 편암이라고 하는 까만 돌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의 기단부 부분을 이렇게 불전도를 연이어서 또는 이렇게 본생담을 연이어서 조각을 해서 장식을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현재 비교적 이른 것들은 기원 후 1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지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부처의 생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처,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에 보살로서의 석가보살, 태자보살이라고 하는 석가보살을 표현하면서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간 형태를 한 부처를 표현을 하는데요. 왜 이 시기까지 1세기까지 한 400여 년간 불상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냐 하면 붓다라고 하는 존재는 워낙 그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던 그런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세기에서 2세기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드는 전통이 이제 뭐 그리스로부터 전해진 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 자체에서도 발전한 것들이 있으면서 인간의 형상을 한 불상을 만드는 게 이제 특징이 되죠. 여기 위에 있는 거는요, 좀 독특한데 사람이 한 명 누워서 이렇게 머리를 깔고 있죠. 그리고 위에 부처님 걸어가시는데 이 부처는 연등불이라고 하는 과거불이에요. 그리고 여기 머리 깔고 누워있는 사람이 이제 석가의 전생이죠. 석가의 마지막 전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연등불이 진흙을 걸어가시는데 머리를 깔고 공양을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내세에는 붓다가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그 연등불한테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불한테 수기를 받는, 수기라고 하는 게 수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너는 꼭 부처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예언 같은 것인데 그거를 이제 받는 장면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다라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상들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리바롤에서 출토된 이 상은 아주 전형적인 간다라 쿠샨 시대 간다라 상인데요. 2세기에서 3세기 정도 서양인의 얼굴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고요. 머리는 묶어가지고 위에 틀어 올렸고 백호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배가 있죠. 그다음에 옷은 굉장히 두껍고 그다음에 이제 옷주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신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양식들을 보이고 있어서요. 서양 미술과의 특히 그리스나 로마 미술과의 관계가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상이 이제 간다라에서 출토된 불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서양의 이제 헬레니즘 미술에서 나오는 아폴론 신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콘트라바스토라고 하는 다리의 표현, 한쪽 다리에 힘을 주고 한쪽 다리는 좀 느슨하게 해서 양쪽 다리를 다르게 한 자세가 불상에서도 역시 여기는 직립하고 여기는 다리를 무릎을 들어서 이렇게 뒤로 뻗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자세가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옷주름 드레이퍼리 스타일이라고 해서 두꺼운 옷을 갖다가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이 사람 물론 옷을 갖다가 옷이라기보다는 망토를 뒤로 걸치고 나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옷주름의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그 신체의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나 로마 특히 헬레니즘기의 그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거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이 지역은 그리스인들이 워낙 일찍부터 와서 기원전 4세기부터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받은 불상을 만들었다는 게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는 붓다를 또는 이렇게 왜 초월적인 존재를 갖다가 인간상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처음에 좀 거북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은 이렇게 석가보살, 그러니까 석가가 태자였을 때, 시다르타 태자였을 때의 얘기들을 갖다가 만든 경우가 많고요. 명문에도 그 석가보살이라고 하는 명물, 그러니까 시타르타 주로 보디사트바 시타르타라고 하는 명문을 가져서 그러니까 시타르타 보살이라고 하는 명문을 가진 상들이 이제 좀 만들어지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간다라에서 만들어진 초기의 상들 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타르타 보살이라고 하는 그 시타르타의
석가보살, 시다르타 보살이라고 하는 그 명문을 가진 이런 상들은 보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붓다라고 인식이 되면은요, 이렇게 그 장신구가 없는 불상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대좌에는 보통 사자좌가 나오고요, 옷은 통견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옷은 두 어깨를 다 뒤집어 쓴 형태로 나오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다음에 그 장신구가 다 사라지고요. 수염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는 위로 묶어 올려서 육기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이 불상으로 만들어진 예하고 같은 석가라고 해도 그 출가 이전에 보살을 만든 예는 이게 다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차이를 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마투라 지역에서는 이거하고 또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중인도 마투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마투라 지역의 불상들은요, 대부분 다 그 마투라에서 많이 나는 그 붉은색의 사암들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간다라 지역에서는 그 회색 계통의 편암을 주로 많이 쓰는데, 여기는 붉은색 사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색깔만 보면은 금방 이 돌은 마투라 쪽이다, 아니면 이 돌은 간다라 쪽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보시는 이 카트라라는 지방에서 출토됐는데 마투라에서 만든 불상인데요. 이 카트라, 마투라 다 비슷한 지역이에요. 카트라에서 출토가 된 여기에는 명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살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되는 건 장신구도 하나도 없죠. 장신구는 옆에 있는 사람들만 표현이 돼 있고, 이 사람은 장신구도 없고, 그 다음에 육계 가지고 있고, 백호 가지고 있고, 광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이제 손과 발에는 이 저기가 나와요. 그 법륜이 표현이 돼 있어서 출가자의 복장인 보살의 승려, 그 출가자의 복장으로 표현된 불상을 만들었는데, 명문에는 보살이라고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게 석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써놓기는 보살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역시 사자되자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같은 양식이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시대가 조금 늦으면서 안요르라는 데서 나왔는데, 여기는 세존불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명문이 나와서 요 시기보다는 이제 불상을 자기네가 만들고 있다는 거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시기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2세기 정도면 대부분 다 이렇게 불상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다라 지역 불상에 비해서 마투라 지역 불상은 인도의 전통 조각 양식을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누디티, 이게 왜 몸이 다 드러나서 뭐 배꼽도 보이고 유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옷을 걸치기는 했죠. 그리고 옷주름도 있긴 있는데 거의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여기도 보면은 군이라고 해서 걸쳤기 때문에 조각이 있긴 있는데, 신체의 양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얼굴은 훨씬 더 어린아이 형태의 눈을 활짝 뜬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불상이라고 해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해도, 또는 보살상이라고 해도 마투라 지역에서 만들었느냐 간다라 지역에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재질과 양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투라 양식이에요. 앞에 보신 것들은 간다라 양식이었고요. 네, 지금 역시 같은 2세기에 마투라에서 만들어진 상은 붉은색 사암으로 만들어서 붉은색 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간다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는 회흑색 편암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상은, 도상은 같은 도상이에요. 물병을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장신구를 하고 있는데, 두 상이 모두 다 뭘 만든 거냐면 미륵. 다음 세상을 이끌고 온다는, 새로운 세상을 이끌고 온다는 미륵보살을 만들었는데요. 미륵보살은 보통 머리를 풀어헤친 모양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병을 들고 나오는데, 이 물병은 나중에 아시아 쪽으로 가면, 특히 이제 중국 쪽으로 가면요, 물병 든 거는 그 미륵보살이 아니라 관음보살이 그 정병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정병만 가지고 또는 이렇게 물병만 가지고 이게 관음이냐 미륵이냐를 쉽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 시기는 아직은 명문이 있는 것들이 많고요. 명문 있는 몇몇 예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상을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다른 양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도상은 같은데, 시기도 같은데
지역이 다르면서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져서 간다라 양식, 그 다음에 이쪽은 마투라 양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양식들이 3세기에서 4세기가 되면은 좀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3세기, 4세기가 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인도에서는 우견편단의 어깨를 드러낸 옷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인도에서 만들어지는 3세기 불상, 아마라바티의 불상에는 여기 보면은 옷주름이 온 전체에 나가는 그런 형태의 그 간다라 불상에서 보이던 양감 같은 것들이 확인이 돼서 그 3, 4세기 정도가 되면 불상 양식이 좀 서로 통일되는 양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우견 편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마투라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북인도 지역에는 한 2, 3세기 정도부터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나올 때는 이 가사라고 하는 옷이 부처님이 이제 출가자의 복식이라고 하는 게 가사라는 걸 입는데요. 지금 왜 한국의 스님들은 가사를 입어도 다 이렇게 한복처럼 생긴 가사를 입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입냐면 밑에다가 치마를 하나 입고요. 그 다음에 이 커다란 그 숄보다 더 큰 뭐 모포대기 비슷한 걸 가지고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양쪽으로 내려오게 걸치면은 그 통견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어깨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 걸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갖다 이렇게 손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게 흘러내리지 않게 항상 한쪽 손으로 이렇게 옷주름을 이렇게 잡고 나오는 상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옷 자체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옷이라기보다 천 조각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사를 입는 법에 따라서 또 통견 또는 우견 편단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요. 가끔 보면은 여기 어깨를 이렇게 걸쳐준 얘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양식이긴 하지만 그 변형 우견 편단이라는 말을 써요. 이런 것들. 동아시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인도 미술에 있어서 고전기라고 부르는 시기는 굽타 시대입니다. 이 굽타 시대에는 불교 미술이나 힌두교 미술 모두 다 가장 발달을 했고요. 인도 미술 양식 중에서는 이 가장 고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이 굽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전기라는 말을 쓰니까 고전기, 클래식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발달한 시기 요 시기인데요. 특히 발달한 시기가 450년 전후한 5세기 중엽이 되겠습니다. 5세기 중엽 제일 발달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지도가 5세기 중엽에 굽타가 정치적으로 제일 강성했던 시기의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굽타 왕조는 아마 파탈리푸트라 인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렇게 세력을 확장을 해서요. 5세기 중엽에는 이 간다라 지역 있는 데까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분홍색의 영역이 5세기 중엽의 굽타 왕조의 영역입니다. 굽타 왕조에서 이제 중요한 왕은 4세기 초반에 찬드라굽타 1세와 찬드라굽타의 손자, 찬드라굽타 1세의 손자인 찬드라굽타 2세가 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찬드라굽타 1세의 동전이고요. 찬드라굽타 2세의 동전은 이렇게 생겼는데 특히 2세 때 정복 존재는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투라 지역이라든지 파탈리푸트라라든지 여기 이제 사르나트라든지 아요디아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굽타 시대에 불교가 상당히 발전했던 지역 중에 하나고요. 굽타 시기에 마투라에서는 쿠시안 시대에 조금 전까지 보신 게 이제 쿠시안 시대라고 하면 쿠시안 시대의 마투라 양식에서 좀 더 변형이 된 굽타 양식의 마투라 양식의 불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굽타 시기에 불상 만드는 양식 크게 마투라 양식하고요. 여기는 없지만 여기 이제 사르나트 있잖아요. 이 사르나트의 불상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시기에 굽타 왕조의 굽타 왕조가 있을 때 중부 지역, 중남부 지역이 되겠는데 이 데칸고원 일대에는 바카타카 왕조가 있었고요. 이 바카타카 왕조에서 이제 뭘 만드냐 하면 여기가 불교를 많이 믿어서 석굴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아잔타 석굴이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아잔타 여기 있죠? 아잔타가 이 시기에 바카타카 왕조 때 만들어지고요. 양식은 굽타 사르나트 불상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굽타 시대에는 사르나트하고 마투라하고 두 군데가 중요하다. 아잔타 지역은 바카타카 왕조에서 만들었지만 양식은 굽타 미술 양식을 따라서 만든다. 특히 굽타 사르나트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불상은 그 굽타 시대의 그 불상을 대표하는 두 점의 불상입니다. 둘 다 그 인도의 뉴델리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전형적인 굽타 마투라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굽타 사르나트 양식인데요.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자, 마투라 양식의 경우에는 마투라에서 나오는 적색 사암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붉은색 사암으로 만들고요. 사르나트 지역에서는 회색 돌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지만 굽타 양식 자체는 공유가 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불두만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지 않아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약간 사색적인 얼굴에 입체적인 얼굴 표현들 이런 것들은 굽타 시대 아주 전형적인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굽타 마투라 양식은 크게 여기 보시면 광배가 굉장히 화려해져요. 아주 장식이 많고 세련된 그 조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견을 입고 가느다란 옷주름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근데 굉장히 누디티하게 보이면서 그 대신 전체적으로 아주 가느다란 그 옷주름이 전체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마투라에서는 언제나 옷주름을 표현을 하는데 비해서 사르나트는 옷주름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을 딱 봐서 색깔이 약간 누렇다, 회색이다 뭐 이러면은 사르나트 계통이고요. 이 사르나트 계통에서는 옷주름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왼쪽 상은 당연히 굽타 마투라 양식이고요. 머리는 없어졌지만 이 삼곡 자세를 한 그 몸매의 표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련된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북인도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굽타 후기 정도의 아니 굽타 양식에 가까운데 굽타 중에서 조금 늦은 시기에 이제 아마 금동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작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간다라 지역이나 뭐 그 일대 그 북인도 일대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같은 양식이 이제 금동으로도 이 시기 굽타 시기가 되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앞에서 보신 거랑 그 불상들이 좀 다르죠. 역시 굽타 양식이긴 한데요. 이 불상들은요, 그 사르나트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굽타 사르나트 양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굽타 사르나트 양식에서 제일 큰 특징은 이 옷주름에 보면은 아까 왜 옷주름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누디티하게 신체 거의 드러난 굉장히 누디티한 형태로 그 나신처럼 보이는 불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옷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목주름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중으로 겹쳐 입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군의를 하나 입었기 때문에 겉에 가사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군의를 입어서 이중의 옷을 입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다음에 이제 옷에 보면 여기도 손목에도 보면 이렇게 옷이 이렇게 내려오는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형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체가 굉장히 누디티하게 표현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배가 마투라의 것은 이 안에까지 다 꽉꽉 채워서 장식을 한다면 이 사르나트의 경우에는 머리 주변에는 여기도 보면 머리 주변에는 그 안에 광배를 약간 빈 상태로 만들어서 광배도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제일 다른 거는 돌이 다르죠. 돌 색깔이 약간 노란빛이 뜨고 그 다음에 아까 붉은색의 사암에서는 이렇게 반점들이 좀 있는데 반점이 없는 단순한 노란색 계통에 약간 미색과 회색을 섞어 놓은 듯한 그 사암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사르나트 양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별로 굽타 양식은 다 어느 지역이나 좀 비슷한데요. 그 신체의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 표현, 그 다음에 돌의 재질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굽타 사르나트 양식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은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사르나트에서 출토된 그 전법륜인 초전법륜상이에요. 이 상이 이제 현재 사르나트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려한 광배, 굽타식 광배와 그 다음에 이제 전법륜인을 한 그 다음에 이제 사르나트 할 때 계속 나왔던 그 초전법륜에 나오는 상징, 그 사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륜이 이제 장식되는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르나트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살상들, 지금 보시고 있는 뭐 관음보살이나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타라라고 해서 여신을 이제 불교에서 믿어지는 여신인데 이
타라는 뭐 관음의 배우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타라보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타라상과 같은 그 여성의 성씨기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성형의 타라라든지 아니면 관음이나 문수와 같은 보살상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굽타 양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굽타 시대의 불상 양식은 결국 같은 시기에 5세기, 6세기 정도에 그 인도를 방문했었던 중국의 구법승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동남아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인도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건너가는 그 인도의 승려들에 의해서 왜곡으로 전래가 되면서 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굽타 양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 관계를 갖습니다. 조각 양식에서는 일단 굽타 양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 지도 한번 더 보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그 4세기에서 5세기 초까지 굽타 왕조 초기에 인도를 여행을 해서 그 인도의 성지들을 순례했던 법현이라는 사람의 여행 경로가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세기에 현장 스님이 이제 그 중국에서 출발해서 다 장안성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인도의 그 성지들을 순례를 한 다음에 법현 스님 같은 경우에 5세기에 올 때 배를 타고 스리랑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 반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동성 거쳐서 산동성으로 배를 타고 들어와요. 이 법현 스님은. 근데 현장 스님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스리랑카를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 스리랑카에 난리가 나서 못 가고 그 이쪽으로 그 아마 아잔타 쪽을 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인도를 돌아서 다시 이제 그 서역을 건너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현장의 7세기 여행기하고 그 다음에 법현의 5세기 여행기는 그 불국기라는 여행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당 서역기라는 여행기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경로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세기에서 7세기에 중국에서 인도의 불법을 배우고 가려고 온 사람들을 구법승이라고 부릅니다. 구법승. 이 구법승들이 온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불교를 알았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처음 아느냐? 아까 이 아쇼카 시대부터 해가지고 북쪽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장안으로 건너가는 그 불교의 전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쇼카 시대 역시 스리랑카 쪽으로 왔거나 또는 미얀마 쪽으로 오면서 이 기원전 3세기 정도에 스리랑카나 미얀마 지역으로 불교가 전래가 되면서 이때 이제 기원 전후한 시기에 동남아 쪽으로 해상으로 이제 몇 군데의 불교가 전해졌던 것 같아요. 요쪽 몇 군데 불교가 전해지는데 여기 전해진 그 불교가 전해졌다는 얘기는 여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포교를 하려고 가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선교사가 되는데 여기 인도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까지 선교를 하러 가는 사람들, 이 선교하는 사람들은 전법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법승들이 중국에 처음 들어온 거는 1세기에서 2세기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장안 지역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수도가 한나라 때 수도가 장안이었기 때문에 전법승들이 들어오면서 불교를 알기 시작을 해서요. 불교가 그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는 한 위진남북조 시대 3세기에서 5세기 정도 돼야지 불교가 좀 많이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마 일찍 미얀마 같은 데는 뭐 부처님이 살았던 시기부터 이미 자기는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주장을 할 만큼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사실 그 불교의 전래 시기, 특히 동남아 쪽에 전래된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대충 불상의 전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정도까지 또는 기원후 2세기 정도까지는 이쪽 지역에서도 불교를 지금 이제 불상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전해진 불교에서는요, 불상을 찾아볼 수 없어요. 불상이 없고요. 이 불상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한 굽타 시대 이후인 한 2세기에서 3세기 굽타래 쿠시안 시대 이후인 2세기에서 3세기 이후부터 돼야지 불상을 제작하는 것이 전래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 쪽에
지역에서 나오는 불상들도 대부분 후한대에 걸쳐서 2세기에서 3세기 정도부터 불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동남아 지역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늦은 한 5세기 정도 돼야지 불상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불교 미술의 기원과 전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